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5 정시 컨설팅 추가 합격 로직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모집 단위 내의 학과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통계나 데이터 기반으로 숫자 중심으로 우리가 입시를 이해하다 보면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 사고력, 결정권이 다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을 노트에다 필기를 해 나가면서 하나씩 이해하시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수능 성적 발표되고 정작 대학 결정하실 때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 가리키는 곳으로 원서를 써야 되고 그곳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마음이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학 결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늘 설명을 드리는 내용처럼 모집 단위 내에 학과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는 대학 결정이 제일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대학 결정은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내 표준 점수의 성적이, 표준 점수가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을 합쳤을 때 표준 점수가 400점이 나왔느냐, 420점이 나왔느냐, 또 360점이냐, 350점이냐, 이 표준 점수, 그리고 더군다나 대학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그 다음에 수학, 사탐이나 과탐에 대한 가산점 부과 여부, 또 가산점의 비율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범위는 가나 다 군에서 대략적으로 2개 정도씩 추려질 수 있어요. 쉽게. 이거는 입시를 잘 모르는 분들도 본인의 성적을 가지고 쉽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대학 결정은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면 같은 대학 내에서 학과 결정하는 게 가장 어렵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과연 어디가 안정 지원일까? 어떻게 하면 적정 지원일까? 어디가 상향 지원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약에 나의 성적을 386점이라는 표준 점수로 가정을 해봅시다. 자, 386점을 맞은 학생이 있어. 그럼 이 학생은 386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면, 또 대학에 원서를 쓰면 이게 과연 적정 지원이고 100% 붙을 가능성이 높을까? 이 점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일반적으로 입시기관에서 제시하는 386점에서 합격 가능한 대학이나 학과에서는 일반적으로 합격생 70%의 평균값을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약간 낮춰서 안정 지원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본인의 성적대에 맞게 원서를 쓰면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입시는 이렇게 호수가 아니라 바다 같은 느낌. 다시 말하면 파도가 치거든요. 파도가. 다시 말하면 내 성적대보다 실제 합격선이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몰리면. 또는 예상했었던 성적보다 합격선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합격 지점이 입시기관에서 예상하는 특정 지점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변동 가능성이 높아요. 변동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향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붙어야 하는 지점이 꼭 찾아야 될 거고, 그럼 결국 안정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안정지원도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386점을 맞은 학생이 안정지원한다? 그래서 383점에다가 원서를 쓴다. 386점을 맞은 학생이 383점의 원서를 쓰면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100%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386점을 맞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6월이나 9월에는 거의 390점, 395점을 맞던 학생인데 386점으로 수능시험을 못 봐서 우울해 죽겠는데, 그죠? 거기다가 점수를 더 낮춰서 3점을 낮춰서 원서를 쓰면 이 3점이 어떻게 보면 대학의 구간이 3개나 4개 정도 대학 구간이 낮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낮춰서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 지원한다 하더라도 본인 성적대에서 1점 정도 낮춰서 안정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안정 지원도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안정 지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상향 지원을 한다면 어디에다가 상향 지원을 하면 상향 지원일까? 내 성적이 386점을 맞았어. 그러면 내 성적대에서 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근거리, 선을 뽑으면 꼭 닿을 것 같은 지점들 있잖아요. 그리고 입시기관의 데이터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너 추가 합격 가능성
70%야. 추가 합격 가능성 80%야. 라고 추가 합격 가능성이 50% 이상 넘어가는 지점에다가 상향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쓴다. 이 점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나에게 70%라는 합격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틀림없이 80%의 추가 합격 가능성, 85%, 90%, 95%의 추가 합격 가능성을 예정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그 자리를 뜨지 않고 마치 식당의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는 것처럼 나에게 순서가 올 때를 기다리겠죠. 그리고 그 분들이 결국 합격을 해야만 내가 붙는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추가 합격의 비율대로 계산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거리라고 해서 결코 쉽지 않아요. 근거리의 상향이 어려운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고, 통계나 데이터 기반의 원서 지원이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지점까지만을 다 제시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딱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뿐이지 손을 뻗어서 닿지 못하는 지점에 대한 계산을 다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에게 너 손을 뻗어봐. 그리고 네가 손이 닿을 수 있는 지점이 어디야? 그 거리를 재주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특정 지점에 학생들이 과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참 어려운 점은 과연 안정 지원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 부분이 첫 번째 고민. 자, 정시에 원서를 쓸 때는 정시는 마치 파도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원서를 쓸 때 한 지점에다가 적정 지원을 삼는 것보다는 약간 사선형으로 안정 지원을 확실하게 안정 지원의 못을 박아두면서 상향과 추가 합격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고, 상향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 추합의 범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강제 추합이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연 추합이라는 용어와 강제 추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강제 추합은 일반적으로 스나이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실제 강제 추합, 본인의 성적대보다 좀 더 높은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에서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죠. 과연 내가 수능 성적을 받았을 때 적정 지원을 어디에다 할 것이냐, 안정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또 자연 추합을 기대하는 상향 지원을 어디에다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강제 추합, 스나이핑을 원한다면 어떤 식으로 원서를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 부분이 참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집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모집 단위의 구조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한 대학의 모집 단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만 우리가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모집 단위 박스는 한 대학의 전체 학과를 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높은 학과가 만약에 경영학과라고 한다면 가장 낮은 학과는 일반적으로 뭐 사학과라든가 철학과가 낮은 과고, 중간 정도 학과가 사회과학 계열들, 그 다음에 상위 학과들이 경영경제라고 한다면 이 전체를 우리가 모집 단위라고 말하는데, 꼭 아셔야 되는 건 모집 단위는 항상 세 개로 구분이 돼요. 이 모집 단위가 길든 모집 단위가 짧든 가장 위쪽의 모집 단위를 아웃 구간이라고 말합니다. 아웃 구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구간을 트랜스퍼 구간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있는 구간을 인 구간이라고 해요. 인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유입 구간이거든요. 유입 구간은 뭐냐면 결국은 이게 나군에 있다고 한다면 가군과 다군에서 유입되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인 구간은 대학이 바뀌는 지점으로 많은 학생들이 유입이 이루어지는 지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고 충원률이 낮고, 그 다음에 점수가 매우 촘촘하기 때문에 점수의 하락폭이 매우 좁다. 어찌 보면 대학 결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트랜스퍼 구간은 바로 좌우 군이동, 이동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인 구간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때는 대학을 붙어, 무조건. 하지만 대학을 붙기는 붙는데 인 구간에 있는 학과들이 100%의 만족을 주는 학과들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만족, 또 학과적인 만족도가 높지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트랜스퍼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차피 여기서 안정 지원을 꾀하면서 좌우 군이동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대학 결정이나 학과 결정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시점이 바로 트랜스퍼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웃 구간은 바로 상향 이탈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은 일단 이 구간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이 대학에 관심이 없어. 왜? 일단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목적지는 지금 아웃 구간에 있는 이 대학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대학으로 이동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점의 아웃 구간에 있는 학생들의 목적지는 어디 무조건 그 상향 대학의 목적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아웃 구간 내에서의 무조건 안정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위 학과에서 상위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학과에서 중간 학과, 상위 학과에서 하위 학과를 선택해서 안정 지원 붙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대학에서 대학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모든 대학들이 적용이 되어지는 모집 단위의 기본적인 구조는 아웃 구간, 트랜스퍼, 인 구간, 하위 유입 구간과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구간과 그 다음에 상향 이탈 구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걸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어느 대학이 결정이 되면 그 대학의 모집 단위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는지.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한 대학의 모집 단위의 구조를 지금 쭉 보여주고 있죠. 이 대학은 지금 보니까 1번부터 19번까지 11개의 학과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전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아웃 구간이 바로 어디냐면 인공지능학과부터 시작해서 신소재 정도를 우리가 아웃 구간이라고 봐요. 물론 뭐 기계공학과도 아웃에 포함이 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5개 정도 학과를 아웃 구간으로 보고 트랜스퍼 구간은 기계공학과부터 시작해서 도시공학까지를 우리가 트랜스퍼라고 하자. 그 다음 인 구간은 건축공학과부터 실내건축학과까지를 인 구간이라고 예정을 해요. 이렇게 모집 단위가.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대학의 이 모집 단위 내에서 합격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하위 구간이에요. 하위 구간. 왜 하위 구간이냐면 여기는 대학이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고 충원율이 낮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점수의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상위 학과의 마지막 점수보다 하위 학과의 마지막 점수가 더 높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중간 지점에 해당이 되는 트랜스퍼 구간이 바로 기계공학과, 생명, 수학, 물리, 생화학, 화학, 시스템, 도시공학과인데 물론 여기서 볼 때 생화학과나 정말 좋아, 수학과 정말 좋아해 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간에 있는 학과들이 위에 있는 컴퓨터나 전기전자나 화공이나 신소재보다는 학과 선호도가 떨어지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트랜스퍼 구간은 대학은 마음에 드는데 학과가 마음에 안 들거나 학과는 마음에 드는데 대학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결국은 좌우 군이동을 통해서 대학 결정을 하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추합을 생각하면 꼭 트랜스퍼 구간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많은 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냐면 아웃 구간에 관심을 가져요. 이 아웃 구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전체 모집 단위 내에서 충원율이 가장 높은 구간이 바로 상향 이탈 구간 아웃 구간이죠. 왜냐하면 점수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상위 대학으로 빠져나가니까. 충원율이 높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충원율이 높으니까 나도 붙겠다. 충원율이 높으니까 나도 붙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입시기관에서 설명을 듣다 보면 여기는 충원율이 작년에 360%예요. 360%예요. 여기는 50%밖에 안 돼요. 자, 충원율이 높으니까 합격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아웃 구간은 충원율이 높다는 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향을 칠 때 어디로 모여? 다 아웃 구간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이 구간 내로 사람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허수 지원들이 과밀되는 구간이고 실제 경쟁률이 높아요. 충원율이 360%라 하더라도 경쟁률이 약 9대1 정도, 막 10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면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이 상위 30에서 40% 정도면 합격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하위 구간까지 점수의 폭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속칭 이렇게 아웃 구간의 충원율이 높은 거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리에서 줄넘기를 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2바퀴, 3바퀴, 4바퀴가 돈다 하더라도 결국 간격이 벌어지지 않는다. 상위 고득점자들에게 충원율이 발생이 되는 것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충원율이 높다? 그러니까 점수가 뒤로 밀릴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점수의 하락폭이 크게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는 충원율이 적은 거야.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하면 전년도에 충원율이 10%, 올해 충원율이 10%, 또 작년에 충원율이 10%, 3개년도의 충원율이 0%이거나 3개년도의 충원율이 10% 정도의 충원율을 낮은 충원율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 지점에서 충원율이 발생이 되면 점수의 하락폭은 매우 클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이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또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개의 구간이 있어요. 아웃 구간, 트랜스퍼, 인 구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점수를 만약에 내가 만약에 산업공학과의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의 환산 점수 708.66점의 점수를 맞았다고 가정하자. 자, 그러면 입시 기관에서는 너에게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 너는 786.66점이야. 708.66점이면 이 대학의 산업공학과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 여기에 원서를 써.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틀림없이 708.66점이니까. 하지만 꼭 알아둬야 되는 거는 입시기관에서 너 여기에 원서를 써도 돼. 붙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2024년도 전년도의 통계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게 항상 해마다 모집 단위 내에 학과의 순위 변동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인공지능학과가 높은 과야. 그 다음에 실내건축학과는 낮은 과야. 그래, 이거는 맞아. 하지만 인공지능학과, 컴퓨터학과, 전기조조, 화공생명, 기계공학과, 신소재가 순위가 매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순위는 그냥 입시기관에서 순위를 세울 뿐이지 실제로는 매년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어떤 학생이 산업공학과에 708.66점을 맞고 원서를 썼어. 근데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됐어? 산업공학과는 순위가 17위였는데 산업공학과의 순위가 그 다음 연도에 5위까지 껑충 올라갔죠. 자, 반대로 내가 9위에 해당되는 물리학과의 원서를 썼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물리학과가 순위가 어떻게 바뀝니까? 14위로 순위가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 결정은 어렵지 않아. 왜? 나의 표준 점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수학이나 탐구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여부를 따지면 가나다군의 대학 결정이 2개나 3개나 압축이 돼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학과 결정이야. 학과 결정. 자, 내 점수가 708.66점이야. 나 산업공학과에 원서를 써야지. 아니야. 내 성적이 보니까 환산 점수가 710.22점이야. 자, 천문우주 원서 써야지. 그럼 천문우주 쓰면 붙나?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지점은 하위 지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밀집될 수 있고 학생들이 밀집이 되어지면 그 점수가 그 다음 연도에 상승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핵심은 모집 단위 내의 학과는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것은 보고 있는 대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이 변동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변동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의 가능성들을 예측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이프리뷰에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질 때 저희는 파이널 콜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파이널 콜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파이널 콜이라는 것은 뭐냐면 컨설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경쟁률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어머니 A가 좋을까요? B가 좋을까요? 학과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걸 안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원서 접수 기간 중에는 A 학과가 좋아요, B 학과를 좋아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 결국 경쟁률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하지만 경쟁률은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입시의 전체의 구조를 의미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가 경쟁률을 보고 대학 결정을 하거나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입시에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시의 결정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떤 흐름으로 갈지, 어떤 결과가 예측이 되어지는지를 미리 판단하고 미리 원서를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정시는. 마지막까지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경쟁률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흔적지를 따라다니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대로 원서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얘기는 모집 단위 내의 학과 결정이 가장 어렵다. 왜 어렵다? 항상 해마다 학과의 순위 변동이 매우 심하게 발생이 되어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나다군의 대학 결정을 할 때
대학 결정은 할 수 있으나 학과 결정을 과연 어떤 학과에 원서를 쓸지 써야만 합격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는 게 정말 어려울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모집 단위를 세로 해서 가로로 펼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로. 이건 모집 단위의 기본적인 구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학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모집 단위를 세로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윗 구간이 아웃 구간, 중간 구간이 트랜스포, 마지막 구간이 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집 단위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눕혀놨죠, 가로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윗 구간이 상향 구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구간이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는 트랜스퍼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구간이 인 구간으로 유입 구간이에요. 상향 유입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대학이 만약에 건국대라고 가정을 하자. 자, 그런데 나는 추가 합격 가능성 70%를 받았어. 자,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70%를 받았으니까 기다리면 붙겠지. 아마 지금쯤 본인의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입시기관에다가 여기저기 넣어보고 난 다음에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야, 넣어보니까 수능 생각보다 못 봤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적으로 의대도 가능하네? 지금 성적으로 연고대도 쓸 수 있고 중앙대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시죠? 실제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많은 학생들이 모의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지면 따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의 합격 가능성은 계속 밑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여기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선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마지막 지점까지도 그 지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대한 정보를 일체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그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80% 충원 합격 가능성이 높을 때는 써야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에 추가 합격 가능성이 20%, 30%, 10%가 돼도 결국 거기 쓰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학생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 결국은 뭐냐면 데이터를 보는 것이 본인 스스로가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는, 자기 성적대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다 보니까 결국 상황은 더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이러다 보면 결국 입시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70%의 추가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하자. 이 추가 합격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두고 봤었을 때 자연추합으로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학생은 기다리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근거리에 있는 물리나 건축학과나 생물공학과의 원서를 쓰는 게 당연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대학의 이 마지막 인 구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되어져 있고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원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추합 가능성이 보고 인 구간 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상향 구간에 해당되는 인 구간은 경쟁률이 높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축학과의 경쟁률이 6.46, 그 다음에 생물공학과가 5대1, 그 다음에 물리학과가 4.93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트랜스퍼,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구간은 보시는 것처럼 3.62, 3.66, 3.63 정도의 경쟁이고요. 그 다음에 아웃 구간, 다시 말해 상향 이탈 구간으로 가게 되면 4.38이나 4.83으로 상향 이탈 구간과 그 다음에 유입 구간의 경쟁률이 높아요. 이럴 때는 꼭 어떻게 해야 되면 결국은 뭐냐면 구간 돌파를 시도하시는 게 좋아요. 구간 돌파. 다시 말하면 내가 추가 합격 가능성이 70%라고 해서 건축학과나 물리학과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때까지를 대기하고 길을 기다리다 보면 순서가 안 올 가능성이 높다. 왜?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누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디에 원서 지원을 깨는 게 좋냐면 기계공학과나 화학공학과 같은 데에 원서를 써서 구간 돌파를 시도하는 게 좋아요. 구간 돌파를. 그쵸? 왜 이렇게 구간 돌파를 해야 되냐 하면 자, 이렇게 구간별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향 구간, 상향 이탈 구간인 아웃 구간은 특징이 첫 번째는 경쟁률이 높아요. 당연히.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실수도 원서를 쓰지만 실제 합격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도 원서를 쓰지만 허수 지원이 많이 몰리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구간은 사실상 물반 고기반이 섞여 있는 거예요. 구간이.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고 충원율이 높죠. 이탈 가능성이 높으니까. 충원율이 높으니까 허수 지원이 몰리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는 상향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 지원을 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수학교육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정보가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정을 수학교육학과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가 컴퓨터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라고 하자. 그러면 점수가 가장 좋은 학생들은 과연 어디에 원서를 쓸까? 당연히 점수가 좋은 학생들은 수학교육학과, 수학교육학과라는 말로 보지 말고 수학교육학과 1번, 그 다음에 컴퓨터가 2, 전기전자가 3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들은 어디에 원서를 쓰겠어? 1번에 원서를 쓰겠죠. 그 다음은 2번 쓰고 그 다음에 3번을 쓰겠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 아웃 구간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대학의 목적이 아니라 상위 대학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목적. 상위 대학에 상향을 두고 있으면 반드시 이 대학은 어떻게 해야 돼? 붙여야 돼. 안정 지원을 깨하려면 결국은 상위권 학생들은 다 어디에 모냐 하면 2번과 3번에 몰려 있는 거예요. 2번과 3번. 실제 상위 대학의 이탈 가능성이 높고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은 이 아웃 구간에서 반드시 안정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좌우 군이동의 구간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학이 마음에 들면 학과가 마음에 안 들고 학과가 마음에 들면 대학이 마음에 안 드는 구간이다 보니까 결국은 좌우 군이동의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는 경쟁률이 하락되는 지점이에요. 인 구간에 유입이 되어지고 그 인 구간을 벗어나면 하위 구간에서는 유입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하락하죠. 상향 지원은 불가해요. 모집 단위 내에 상향 지원을 하면 어떻게 돼? 그냥 떨어지면 여기 대학 상향 욕심 갖다가 여기 대학 가는 거예요. 바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 내에서는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의 학과 내에서는 붙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좌우 군이동을 통해서 대학과 학과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눈치 작전이 매우 치열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 대부분이 100% 이하의 충원율이 발생되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지가 않아요. 또 여기에는 허수 지원도 낮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충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상향을 칠 때 여기다 상향을 안 쳐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학과들이 그렇게 아주 좋은 학과들이 아니야. 성적이 안 좋아서 상향을 하는 학생들이 아무데나 원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성적이 낮아서 상향을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따지고 학과 따지면서 원서를 쓰기 때문에 결국 학과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상위 학과에 몰린다는 얘기죠. 자, 유입 구간이 인 구간은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상승하는 구간이고 충원율이 낮아요. 점수의 변동 가능성이 여기는 높아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모집 단위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붙여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 설명을 드린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첫 번째 대학 결정은 어렵지 않지만 모집 단위 내의 학과 결정이 매우 어렵다. 모집 단위 내의 학과 결정이 매우 어려운 이유는 모집 단위 학과의 점수와 순위는 매년 변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지점을 찾기 위해서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이 모집 단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또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모집 단위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모집 단위에서 좌우로 이동 가능한 지점이 실제 어떻게 이동 가능한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하이퍼 리뷰에서는 정식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식 컨설팅은 저를 포함하여 4분의 컨설턴트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컨설팅은 1회 컨설팅, 12월 15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하는 1회 컨설팅 또는 12월 15일서부터 12월 25일 사이에 1차 상담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지원 대학과 학과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수렴하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에 최종적 원서 지원의 흐름을 보고서 최종적 대학 결정하는 2회 컨설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예약 접수 아직 못하신 분들은 하이퍼랩이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